사장님들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피플 이 사장님들만 뵈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할머니가 손주 너무 예뻐하고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베네 파이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이거 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을 쓸 때 보면 '이거 어떻게 쓰지?' 한 줄 한 줄 쓰는 것도 힘든데 오늘 아침만 봐도 우리 정서진 사장님이 아침에 기도 아침 시작하면서 일기를 쓰는 그 계획을 쓰는 걸 보니까 그 한 분만 저는 쓸 줄 알았더니 이분 저분 다 모든 사장님들이 막 댓글에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병아리들 이 사장님들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더 벅찬 가슴으로 오늘 제 스토리 말해 볼게요. 저는 미용실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첫 아이 낳고는 아무렇지 않았던 피부가 둘째 아이를 6년 터울로 낳았는데 거기 어 수술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혈을 6 개를 맞으면서 둘째 아이를 낳고 똑같이 미용실을 나갔는데 온몸에 알러지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서혜나 언니랑 어릴 때 20 몇 년 전에 둘째 아이 배불러서 처음 만났던 그 언니인데 아기 낳고 인제 출산하고 이렇게 미용실을 나오면서 알러지 있는 거를 그때 알았던 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 언니가 PM 전달을 할 때 김승 선생님 딱 한 명만 소개시켜 달라는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김승윤 사장님이 제가 미용실 일을 하는 동안에 전화가 2통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받으니까 "서인아 누님이로 소개로 잠깐 뵙겠습니다." 하고 인제 만난 게 진짜로 머리만 자르고 가신다는 그 말에 저는 인제 일단 오시게 했고 위치를 알려 드렸고 이렇게 해서 PM을 만나게 됐는데 어 우리 김순유 그룹장님이 되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카드를 그냥 이렇게 놓고 딴청을 했거나 했으면 제가 그냥 결제하고 말았을 텐데 너무나 정중하게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주시고 하길래 "사장님이 하시는 아이템이 어떤 거예요? 제가 알아야지 제가 먹던 누구를 소개를 시켜 드리든 하죠."라고 시작하면서 인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알러지는 이미 사실은 저는 다 나은 상태였고 저희 남편이 아주 심한 알러지 저는 간지럽기만 했어요.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 이렇게 긁으면 두드러기가 막 나는 그런 알러지였는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수포가 나고 막 뾰루지같이 여드름같이 온몸에 나는 그런 알러지였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거는 혈액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에 저희 남편이 간지러운 것도 간지러운 거였지만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단 제가 일을 해야지 뭔가 생활이 운영되다 보니까 유스스펜이랑 뉴스킨 거 네. 아이케어, 알테라 막 먹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다음에 메나테크 앞집에서 부대찌개 하던 언니가 "건강 관리 좀 해 보라."면서 메나테크를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엠브루투스 그거 198,000 원짜리 하나하고 무슨 투르페온이 이런 것도 먹으래요. 그리고 뭐 무릎이 아프다 그랬더니 어 뭐지 카탈리스트도 먹으라 하고 그다음에 "언니 내 눈 좀 살려 줘." 했더니 어 뭐라 그러지? 오메가 3 그런 것도 먹으라 그래 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70 몇만 원어치를 저 혼자 주워 먹고 있던 찰나였고 그다음에 남편의 그 걱정되는 알러지와 그다음에 딸이 비만으로 57 킬로였던 아이가 제가 인제 8시 반 9 시에 집에 들어오면 막 요즘 배달의 민족 막 배달이 잘 되잖아요. 시켜 놓고 너무 행복하게
떡튀순 막 먹으면서 막 TV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어느 날은 안동찜닭, 어느 날은 치킨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94kg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던 찰나에 이제 사장님이 오셨던 건데, 그래서 사장님 5분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액티바이즈 이게 A4 용지 한 장 된 걸로 막 낙서를 하시면서 액티바이즈가 체온 상승을 시켜주고, 그 말에 저는 이제 사 먹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듣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템인지. 근데 갑자기 어머 우리 애 아빠인데라는 말이 나와버릴 뻔했었고,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은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잘 열심히 해서 먹었기 때문에, 제 알러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사실 못했고, 그냥 집밥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해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리스토레이트 설명을 딱 하실 때, 산성 체질을 알칼리로 바꿔주고, 그러면 뭔가 깨끗해질 텐데라는 말에, 또 해독 주스, 뭐 다이어트, 그 말에 진짜 정말 한 3분 몇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사장님 저 이거 주세요. 그러고 카드로 결제해버리면서 PM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기 전에 제 상황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세월호 때부터 제가 중계동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였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막 그 엄마들이 너무 중계동의 엄마들은 특별히 더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제 매출이 한 2,300, 2,500 정도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사실은 한 분, 두 분 관두게 되면서 제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월 1,400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쩌고 뭐 보험료 나가고 뭐 월세 나가고 제 이제 경비들 쓰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없어갖고 굉장히 슬퍼했던 그 찰나에, 애들 교육비는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한강으로 퐁당 뛰어내려야 될 그런 경제 아주 극한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가난이 너무 싫었어서 미용을 배웠던 거거든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85년도에 이제 서울에 올랐는데, 여자아이가 그때만 해도 뭐 알바니 막 이런 개념도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선택한 게 미용이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열심히 미용 기술을 배우고 해서 집도 사고 했었는데, 이런 가난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아빠가 투병 생활 하실 때보다 제가 더 힘든 가난을 아마 PM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한강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면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떤 걸로 참았냐면,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니까 남들은 결혼하면 뭐 시댁이든 친정이든 뭐 전셋집을 해주고 뭐 집을 사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형편이 안 좋았는데, 저 혼자 이제 모아놨던 것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시집을 갔더니요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집을 사고 또 애기 아빠 개인 택시를 사고 할 때 그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가난이 싫었었는데, 제가 이 빚을 남겨놓고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죽어도 저는 가난을 아니 상속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맨날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1시간 내내 울었었고, 근데 제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울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시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또 가족들에게 풍족하게 제가 이렇게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이런 여유를 갖도록, 그게 엄마랑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후가 저에게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강하게 그 기도를 맨날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끝이 아마 김순진 사장님을 진짜 천사처럼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혜나 언니와 김승준 공동인 사장님께 정말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사업을 결단하면서 이제
애아빠 알러지도 PM을 먹으면서 나았어요. 정말 그 우울했던 마음도 굉장히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활력 있게 일선에서 일을 잘하게 되면서 저희 딸도 인제 그 많은 호전이 지났어요. 너무 뚱뚱했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막혔었잖아요. 그래서 그 앉았다 섰다 일상적인 게 안 됐을 정도로 여기 옆에 그러니까 혈관이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병원에 가 봐도 이거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요법으로 해서 이거를 이거 고쳐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호전을 심하게 했었고, 그래서 작은 아이와 진짜 부둥켜 안고 울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호전할 때는. 그리고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수희 사장님 오셨을 때 액티바이즈를 쪼끔 타서 주시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아주 건강하거나 아주 뭐 세포가 막혔다는 말에 속으로 '어머 미쳤나 봐. 나 얼마나 건강한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전 노안이 너무 심했었고 그 미용실 파마 말기가 힘들었던 이 방아쇠 증후군이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족저근막염도 있었고 제가 오른쪽이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 발톱만 이 발톱 무좀이 되게 뚱뚱하게 산처럼 막 진짜 발톱 그 저기 뭐지?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근데 PM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3 개월은 일단 먹기만 했던 건데 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PM을 먹기 시작하면서 막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미네랄이 충분히 이게 들어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애 아빠가 좋아지고 딸이 편해지고 또 제가 편해지니까 3 개월은 진짜 사장님들 오시면 오시지도 못하게 하면서도 되게 막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안 오셔도 됩니다. 전 잘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막 행복해서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너도 먹어 봐."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인제 너무 좋은 것을 먹으란 말을 안 하면 그것 또한 나쁜 것 같아요. 죄일 것 같아서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뭐 불편하다는 사람 보면은 무작정 얘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희 집에 오는 단골 손님 애들 여드름이 심한 애들만 보면 "아기야 너 여드름이 없어지면 좋겠지." 그러면 "네." 그러면 "엄마 모시고 와 봐." 하면서 제가 세 봉 주면서 "이거 먹어 보고 좋으면 엄마가 모시고 와." 하면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무작정 인제 PM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카탈로그 인제 이게 지금 요즘 보는 그 카탈로그를 이렇게 책장 카탈로그를 보다 보니까 카보루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8 년째 아반떼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교육비, 재수비, 학원비 막 내다 보면 1 년에 진짜 재수 학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년 우리 큰애가 "어머니 이번에도 제가 어머니의 소나타를 한 대 헤쳐 먹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농담 반 진담으로 미안해하면서 그래도 저는 항상 "괜찮아. 나중에 저기 좋은 경기 오면 하면 돼."라고 인제 하면서도 마음은 쓰라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장에 카 보너스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 보너스가 뭐야?'라고 보니까 IMM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 설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IMM? IMM이 어떤 거야?" 하면서 보니까 만 포인트의 매니저 3 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처음에 제가 몰랐던 두 사람은 김승준 공동사장님이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 한성주 사장님, 그다음에 네 번째 유효경 사장님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뭐지? 사장님들한테 "이거 등록 좀 해 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토십만 막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IMM을 딱 보면서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IMM? 그래 IMM 하자. 이거 그랜저 사자. 그랜저 타자. 일단 1번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고 목표 2 번이 뭐였냐면 어 빠른 승급 보너스 있잖아요. 빠른 승급 보너스를 보니까 제가 19 년도 12월 28 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승급은 다 놓쳤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5월 1 일에 딱 보니까 제가 빠른 승급은 딱 한 번밖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천택 PT라는 거 이거 하면
어, 650만 원 받겠네. 그 두 번째 목표가 있었고, 이런 1번 달성하고 2번 달성하면 그러면 5개 카드 돌려막기 했던 그 금융빚도 다 갚을 수 있겠네. 그 목표가 이제 또 생겼죠. 그러면서 제가 진짜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달렸냐면 정말 무식하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떠오르면 명단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유튜브나 강의는 정말 닥치는 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파워 칵테일 하면 파워 칵테일에 대한 거 막 4개, 5개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NTC가 뭐야, NTC에 대한 거 정말 있는 대로 다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상이 뭔지도 모르고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 이제 결단하면서 달렸는데, 이제 달리다 보니까 PT가 정말 빠른 승급 보너스 650만 원을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PT가 되면서 미용실을 이제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5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걸 갚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권리금 받아서 갚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강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게를 진짜 권리금 없이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3일을 정말 몸져 누울 만큼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2021 1월 7일 날 연 목표를,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PM은 보면 연 목표를 정하세요라고, 나의 목표를 정하세요라고 이제 팩스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근데 그때 우리 한성지 사장님이 그 뭐지? 그, 그, 그 뭐지? 라인 카메라? 이런 걸로 이제 목표 설정하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한밤 1시, 2시까지 제가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 정말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목표를, 그 표본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1년에, 아니야, 3명의 후원을 매일 할 것이며 3명의 라인을 형성해서 언제까지 어떤 목표 CL을 가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저한테 이제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 미용실도 간뒀고 나는 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잡았냐면, 성주가 5명을, 아니 3명을 만난다는데, 그럼 나는 성주보다는 떠듬떠듬이고 시스템도 잘 모르니까 5명을 만나야지라고 결단을 했었고, 또 5주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12월에는 CL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그 라인 카메라로 배운 거로 해서 어, 팩스 이메일로 전송까지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느 항구로 항해하는지 모른다면 어느 바람도 덮지 않는다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강하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CL이라는 PM의 CL이라는 정말 멋진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방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진짜 실천했어요. 5방을 가는데 T1에서 만남의 약속이 1방, 2방이 있고 또 때로는 3방이 있죠. 그러면 영등포다 그러면 영등포 쪽으로 가면은 영등포 관련된 모든 사람들 것을 명단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2방 내지 1방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근처를 갔던 것 같고, 가령 신도림이다 그러면 신도림 가까운데, 아니면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 가까운데, 인천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선을 정해서 진짜 1일 5방을 5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는 거 되게 싫어했던 것 같고, 9시 이후에는 식당 문들도 닫고 그랬던 찰나였거든요. 근데도 저는 끝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5방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표대로 4월에 SP가 되었어요. 21년 4월에 SP가 달성되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라는 거 그렇게 설레이며 그렇게 달성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소원했던 적도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되게 어렵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떻게 재밌었냐면 사람들이 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 콩알이 편해졌어요. 우리 남편 하지 정맥류가 좋아졌어요. 내 노안이 없어져서 이렇게 핸드폰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거짓말 같은 진실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너 어머 당신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됐어." 그리고 "저기요. 아우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지? 쫑크 주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절들을 사실은 우리 피해 먹어보면 실황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호전이 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 진심을 알 때까지 나는 당신을 기필코 먹이겠다는 그런 강한 어떤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기적이 열정이었고 또 결과도 열정이었고 열정 하나로 실천했던 것, 그게 인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이번에 인제 인센티브 투어를 갔잖아요. 갔는데 저는 이 PM을 선택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건강한 사람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면서 그 건강한 부를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느끼며 진정한 인제 "당신이 남녀이든 노소이든 뭐 어떤 직업이든 묻지 않겠다. 당신이 사이드 잡으로 하던 추가 수입을 원한다면 열정적으로 해 보세요."라는 그런 글귀가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당신의 학력을 묻지도 않는다."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전 대학을 안 나온 게 되게 무슨 장애처럼 그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비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인센티브 투어에서 대표님이 나와서 인제 CEO님이 나와서 서록 회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의 최고 품질을 위해서 당신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현직에서 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직 진입하지 않은 90 개의 나라 중에 80 개는 PM 물결로 날리겠다는 그런 말이 진짜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굉장히 저의 가슴을 더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멋진 프리미엄 PM의 세일즈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네 이 방에 보면 너무너무 반짝반짝반짝 막 서로 응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여행 한번 가 보세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사 주고 싶고 뭐라도 막 이렇게 반갑고 막 그냥 예쁜 하늘, 우리 대한민국의 10월 하늘도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더 아름답고 더 예뻤던 게 정말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닌 가족보다 더 어떤 끈끈한 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게 제가 인제 57 나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재미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PM 얘기만 하고 또 PM을 소개받아서 후원하는 이런 즐거운 마음, 저는 이런 것만 간직하고 CEO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CL까지 간다면 어느 누구도 그 축복 안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확정적인 소르구 회장님의 얘기 있잖아요. "우리 네트워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고." 그런데 PM은요. PM이 가득 우리의 뭐라 그러죠? 앞에서 당겨주는 우리 김승준 공경희 그룹장님 또 정서진 그룹장님의 어떤 리더분들의 노력과, 그죠? 대표님의 어떤 멋진 제품들을 매일 연구하고 있고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내 엄마, 내 아빠 정말 소중하듯이 이 PM도 마찬가지로 내 아빠, 내 엄마를 만나고 온 것 같고 또 내 동생들하고 여행을 다녀온 듯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독일 갔다 온 이래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기 스피치도 잘 못하는데 하라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되고 되게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 핸드폰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저분들이 들리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 그런 것도 걱정되는데 이런 서투른 저도 하는데 베네피플 방에 막 반짝반짝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확정적인 그런 미래의 CL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으려면 지금 하던 일에서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최소한 1억은 벌려고 우리 이걸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달려가는데 길을 정말 레드카펫을 깔아주듯 탄탄대로의 이 PM이라는 도구가 우리 모두에게 준 행복.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시 있어요. 대추 한 알이라는. 근데 폭탄 몇 개, 뭐 천둥 몇 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의 거절이 그런 것들일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 우리는 어딘가를 출근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규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처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내가 향하는 부와 내가 갈 수 있는 CL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를 저는 벽에다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김영임하고 한성주 그룹, 유혜경, 송지우, 뭐, 김영래 설정 막 정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노트에다도 적지만 내가 제일 잘 보는 냉장고나 아니면 저는 안방 문 열 때마다 쳐다보고 닫을 때마다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도 문 열어놓고 잘 수도 있는데 무작정 닫아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한성주 그룹장님이나 유혜경 그룹장님은 빠졌어요. 물론 이름은 있어요. 근데 새 병아리 라인들을 어떻게 내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나 눈높이를 낮추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아픔들을 우울함들을 우울해하지 마시고 미래의 희망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베네피플 그룹 사장님들 다 성공하게 계실 거라 믿고 또 부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대요. 부자가 될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것을 생각하며 실행하는 그 생각대로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그를 멈추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장하는 멋진 CL로 정상에서 만나길 응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베네피플 그룹의 멋진 사장님들 마음으로도 응원하지만 실제 만나 뵈면 수요센터든 어디든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보다 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꿈을 가지셨다면 무작정 달리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